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926명으로 이틀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 안정세를 보여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19.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치료자가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무료 비대면 진료를 이례로 제한했던 방역당국은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 추가 진료도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신속 항원검사 키트가 이번 일요일부터는 온라인에서 팔 수 없고 1회 구입 수량도 제한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신속 항원검사 키트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이 나쁜 가운데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오늘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올라서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한꺼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926명으로 전날보다 196명 줄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의 2배, 2주일 전의 3.4배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71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49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7,012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18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만 7,014명으로 하루 만에 2,837명 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고 병상이 꾸준히 확충되면서 병상 가동률은 2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은 19.1%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8%포인트 내려간 19.6%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없도록 하는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매점 매석, 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논의 중인 유통 개선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위중증과 사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등 216만 명에게 한 주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1, 2회분이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방안도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 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량이 늘어나는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와 다른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 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온라인에서 신속 항원검사 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3일부터 신속 항원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 경우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한정해서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교란 행위를 차단합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기존 미접종자, 특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달 14일부터 시작됩니다.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B형 간염이나 독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는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나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의 기본 접종에 적극 사용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mRNA 등 새로운 종류의 백신에 대한 경계심을 이유로 접종을 꺼리신 분들은 친숙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인 노바백스로 18살 이상 미접종자 가운데 고위험군인 중증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 환자는 오는 14일부터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재가노인, 중증장애인은 방문 접종이 이뤄집니다. 그 외 미접종 일반 국민은 14일부터 자녀 백신 등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은 21일부터 진행해 3월 7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기본 접종 외에 3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노바백스로 기본 접종했다면 3차 접종은 3개월 간격으로 같은 백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면 교차 접종이 가능하고 다른 백신으로 기초 접종한 뒤 금기 연기 사유가 나타났다면 3차 때 노바백스 접종이 허용됩니다.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기 대상이고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이 연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노바백스 백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90% 안팎이지만 초기 바이러스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인 만큼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 사망 진행을 막는 효과는 큰 만큼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도 노바백스 접종은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관련 비용 기준이 또 변경됐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애초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하루 한 번을 초과하면 비급여로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하루 한 번을 넘어선 비대면 진료에도 비용 부담은 없다고 기준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 처방 때 하루 한 번만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3월 9일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도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정 투표 마감 시간을 기존 6시에서 1시간 반 늘려서 임시 외출한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이어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정부는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오늘 15일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현장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 동선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여야는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며 확진자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2~3시간가량 확보하려 했지만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고려해 1시간 반 동안, 즉 저녁 7시 반까지 투표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전념하시면서 꼭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1시간 반 안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게 확실히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표하는 그 낮 시간에 그 일정한 시간만큼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법정 투표 마감 시간을 손보는 만큼 개표 역시 저녁 7시 반 이후부터로 늦춰집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 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임시 외출 허가를 내주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따진다고 해도 완전한 통제는 쉽지 않은 만큼 코로나19가 더욱 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방역당국과 선관위는 확산 최소화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오는 15일 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진자 대선 투표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스페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말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줄어들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는 1,050만 명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9만 5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습니다. 네, 찰스 영국 왕세자가 2020년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만났던 것으로 밝혀져 영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찰스 왕세자가 확진 판정 이틀 전인 지난 8일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났고 여왕은 아무런 증상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메일은 왕실이 여왕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해 10월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암 수술 후 이어지는 항암 치료는 치유의 목적이지만 환자에게 힘겨운 고통과 경제적 부담도 안겨주게 되죠. 그런데 유방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을 판단해 항암 치료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주는 유전자 예후 검사가 최근 국내에서 상용화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인 유방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가장 큰 관심은 향후 재발이나 전이 위험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낮으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병리 검사법은 예측 정확도가 떨어져 항암제가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 환자도 처방을 받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마녀야 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유전자 검사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환자들, 임상의가 보든 환자 측면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했던 거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예후 예측 정확도를 높인 검사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시료를 해외에 보내야 하고 가격도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체가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술 후 재발과 전이 위험을 예측하는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를 상용화했습니다.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입니다. 시료 속 재발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면 환자가 10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는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6개를 독자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음성 예측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97%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를. 100명 중에 97명은 실제 이제 10년간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백인 환자를 중심으로 개발된 해외 제품과 달리 50세 이전 환자가 많은 국내 특성에 맞게 설계됐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본격화된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가 환자의 항암 치료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건축 자재로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좋아서 창고 등 마감재로 인기가 높지만 화재에 취약해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은 실물 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외부 강판과 스티로폼 등으로 이루어진 내부 심재 모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불연은 통상 화재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뜻합니다. 네, 요즘 에탄올 화로를 이용해서 이른바 불멍을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선 불꽃이 보이지 않아서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주민 7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에탄올화로 취급 부주의였습니다. 가정에서 이른바 불멍을 하며 캠핑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탄올화로는 연료로 사용되는 알코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에탄올 화로입니다. 불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화상 카메라로 보면 빨갛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었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탄올이 담겨 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불이 붙어 있는 화로에 연료를 주입하자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거센 불길은 주변에 있는 암막 커튼을 그대로 집어삼켜버립니다. 보관 용기 안에서 액체 상태인 알코올이 기체로 변해 있다 보니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길로 변합니다. 기체는 확산이 확 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액체보다도 기체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추운 겨울 집 밖에서 캠핑을 할 때도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숯 화로를 텐트 안에 넣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보니 10분도 안 돼 1600ppm을 넘습니다. 이 상태로 2시간 이상 머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석유난로와 휴대용 가스난로를 동시에 켜놓은 경우에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부득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셔갖고 소방당국은 전기난로 역시 복사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오늘과 내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는 다음 날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경우 사전 대응을 통해서 비상 저감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발령으로 공공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 공사장 비산 먼지 억제와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 등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 예수를 고려해서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정부가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정년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아수당을 새로 만드는 등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창 일하며 세금 낼 나이대는 급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납니다.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그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이제 광역시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주는가하면 젊은이가 부족해 군 병력 유지도 어렵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겪다 보니 40여 년 뒤면 노인 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60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일할 사람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나이 기준 상향 등 경직성 예산, 복지 고정 지출을 줄이는 시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70살가 넘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2년 뒤 0.7명까지 추락합니다. 저출산 대응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더욱 늘리는 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4조 1,000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 한 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출산 때 200만 원을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욱 늘립니다. 다만 집값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젊은이들이 수백, 수천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민간 은행들의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먼저 나서서 자율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 금융권 이익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는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해서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심각한 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2단계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식료품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올랐습니다. 가장 높이 오른 분야는 연료유로 전월보다 9.5%, 1년 전보다 46.5% 급등했습니다. 7년 내 가장 높은 기름값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이를 반영해 1% 이상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인플레가 미국민을 짓누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Yet again, the data confirm what working families already know painfully well. Rampant inflation and soaring prices are crushing the American people. 새해 들어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연준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목표치를 넘는 인플레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파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번에 2단계,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힘이 더 실린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통계와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는 물가가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노동부의 1월 물가지수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고물가에 맞서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미국인들의 살림이 장바구니 물가로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고물가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도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이란 징후도 있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가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긍정적인 실질 임금 상승과 지난해 인플레를 이끌었던 자동차 가격 상승 둔화를 지켜봤다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좋은 뉴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대책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